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소행영상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그 세무처리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Q&A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송금 불산 특례 규정의 그 주요 내용은 업무용 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면은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 금액, 즉 1,500만원을 인정을 하되, 만일 운행 기록부 등을 작성 시에는 당의 업무 사용 비율만큼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관련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는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말하는데, 이때에도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라든가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송금불산 특례 규정에 적용해서 제외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의 그 종류를 보시면요, 운수업이라든가 자동차 판매업, 그리고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 업무를 하는 경비업이라든가 리스회사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인 경우에는 이러한 송금불산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인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이때에도 송금불산이 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 의문을 가끔 제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이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그 세무 처리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 되는 그 업무용 승용차는 해당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 또는 이 외에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그 승용차이므로 종업원에 이제 소속되는 그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우리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라든가 보험료, 수선비, 그리고 자동차세와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그 이자 비용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용 승용 자동차의 그 취득 유지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용 승용 자동차 관련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용 사용이라고 하면 이제 그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업자가 제조, 판매 시설 등의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거래처라든가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혹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판촉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출퇴근으로, 그리고 교육, 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즉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그 업무용 사용 금액은요, 이제 계산하는 그 법을 보시면은 과세기간, 즉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업무 사용 비율은 우리가 과세기간의 총 주행 거리 중에 그 해당 승용차의 과세기간, 이제 당의 과세기간의 총 주행 거리 중에 당의 과세기간 동안 우리가 업무와 관련돼서 사용한 그 사용거리를 이제 사용거리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당의 업무 사용 비율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이제 승용차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만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그 비용을 인정받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을 연간 한 대당 우리가 어떻습니까?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그 운행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인인 경우라면은 이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은 1,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필요경비, 즉 송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의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이때에는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만이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1,500만원을 초과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가지고 자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이 이제 의무화된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보시면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그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내용연수는 5년,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송금으로,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이 당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14번째 사항입니다. 업무용 사용 금액 중에 송금이라든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정해진 한도 금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사용 금액 중에 그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800만원이고요. 이때에도 이 800만원에 대해서 만일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만일 임차한 경우라면 이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이라든가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 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금액 중에 당해 감가상각비가 그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송금으로 이제 추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그렇습니다. 승용차별로 딱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가 초과해서 2월이 됐다 그러면은 그 2월된 과세 기간에 그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제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사항입니다. 임차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송금이라든가 필요경비의 인정에 대한 그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그 시설 대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인 경우에는 당해 임차료증에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해서 당해 사업연도의 업무 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송금이라든가 필요경비를 인정을 하고요. 이때에도 이러한 이제 수선유지비를 이제 별도로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임차료 중에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그 금액에 100분의 7을 이제 곱한 금액을 수선유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제 임차한 승용차인 경우에는 당해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의 업무 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송금이라든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런 800만원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가 만약 1년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서 산출한 금액을 사용을 하고요. 만일 일부 기간 동안에 만약 보유하고 있다거나 임차한 경우라면 이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그 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금액을 사용을 합니다. 16번째 사항입니다. 임차나 렌트한 업무용 승용 자동차별 그 연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월시키는 거죠. 이때 어떻게 송금이라든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임차나 렌트한 업무용 승용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금액 중에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한도로 해서 우리가 송금이라든가 필요경비로 산입을 하게 됩니다. 17번째 사항입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직원만이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당해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개인 사업자 중에 첫 번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두 번째 전문직 업종 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그 비용부터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해야만 당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정사항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사항입니다. 개인 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익을 인식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2016년부터 해당 개인 사업자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을 할 때 당해 총 매각 금액이죠. 총 수익 금액은 산입을 하고요. 총 수익 금액이 산입을 하고 그 장부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차례 주표상 장부가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19번째 사항입니다.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당일 운행 건별로 계속해서 이제 작성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행 전후 계기판에 이제 거리를 적지 않고 우리가 주행 거리 한만을 적을 수 있는 사업자별 기록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20번째 사항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송금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즉 한번 보시면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의 합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가족법인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국법인은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송금 인정 한도는 5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원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때에도 500만원과 400만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만일 당해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500이나 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라면 500만원이나 4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금액을 적용을 합니다. 21번째 사항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이제 송금 인정이 동일하게 그 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를 해당 사업연도 중에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송금 인정 한도 1,500만원과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800만원이죠. 이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2번째 사항입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만일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이때 송금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가입 일수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법인이라든가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관련된 그 세무처리 내용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총 22문제 22항이죠. 이제 22항으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국세청 자료를 제가 이제 갖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요 내용 정도만 한번 훑어봐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뭐 개인이라든가 이제 법인의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이제 그 처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이제 당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그 관련 비용을 세무 처리하는데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